BTS 노래를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듣고 따라 부르는 요즘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가슴에 스며드는 포크 음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은 노래가 달라진 걸까요? 그런데요, 김민기 노래를 들으면은 지금도 가슴 한켠이 먹먹합니다. 7, 80년대를 살았던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방송은 김민기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민기 노래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집에서 다 못다한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야 방송 스타일로요? 네. 엉뚱발랄 라디오 19번째입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가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엉발지기 서성원입니다. 김민기가 작곡하고 양현이 부른 아침 이슬로 두 번째 특집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 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자, 김민기 노래, 김민기 포크 음악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양희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이 아침 이슬이 뭐 대표적인데요. 이 곡은 참 워낙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렇게 시위 현장에서 거리 떼창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는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양희은이 목소리의 음색이 이제 맑고 낭낭하고 까랑까랑하죠.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그래서 단호한 느낌을 준대요. 노래가 단호한 느낌을 줘.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졌으니까 시위 현장에 적절한 노래? 이렇게 특화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이슬이 이제 탄생한 양희은이 부르게 된 그 과정, 이게 좀 드라마틱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침 이슬은 이제 양희은이 1971년 어느 봄에 어떤 작은 음악회에 갔더니 김민기가 작곡한 이 아침 이슬을 누군가 부르더래요. 근데 그 곡이 아침 이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양희은은 김민기에게 그 곡을 좀 부르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행사를 마치고 악보를 누군가 찢어서 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아침 이슬. 김민기가 그것을 주워서 양희은에게 건넸나 봐요. 그리고 양희은은 그 찢어진 악보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해에 양희은이 첫 번째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에 이제 김민기의 허락을 받아서 수록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이제 아침 이슬을 국민적인 노래, 그런 노래로 만들게 된 이렇게 이제 과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조금 뭐 과장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찢어진 악보를 지금도 양희은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냥 뭐 만들어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침 이슬은 이렇게 참 탄생한 과정부터가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노래, 김민기가 작곡하고 역시 양희은이 불려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가을 편지를 듣고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눈물아도 그대가 돼요.
가을 편지 잘 들으셨나요? 자, 아침 이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갈까 하는데요. 이 아침 이슬은 1971년에 이제 양희은이 앨범에 수록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1975년에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되고 금지곡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시위 현장에서 많이 이제 불려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지금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침 이슬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애청하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국가로 정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나 봐요. 뭐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었다고 생각돼요. 아마도 글쎄 지금의 애국가하고 견주어 볼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래가 노래 말에서도 아주 시적인 경지에 올라 있는데, 노래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긴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마침내 슬픔과 그렇게 화해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노래 말도 아주 시적이고, 그리고 이 노래가 가진 선율과 가락도 그렇대요. 게다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곡 구조가 서정적이면서도 저항적이다. 글쎄 뭐 작곡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분명한 것은 가사는 확실히 노랫말은 굉장히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운 노래상이라는 상을 뭐 어느 단체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을 주었었대요. 노랫말이 예뻐서, 노랫말이 멋있어서. 그런데 그 뒤에 2년 뒤에 금지곡이 되는 거죠. 이 아침 이슬이 이제 양희은의 이제 독특한 그 호소력이 있는 음색, 맑고 낭낭한 목소리, 그래서 단호한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이 가을 편지도 조금은 아침 이슬과는 또 다른 서정적인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주변에 가을 편지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을 편지를 참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분이 그 가을 편지를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김민기가 작곡했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가을 편지도 참 멋있는 노래이죠. 예,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김민기의 특집 두 번째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민기가 작곡하고 역시 양희은이 불러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상록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네, 상록수는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 피아노 반주로 양희은이 불렀는데요. 글쎄, 초창기에 그 당시에 처음에 발표할 때는 피아노 반주였는지 저는 좀 기억이 오락가락하기는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가 제 기억으로 분명한 것은 저도 이제 그 1회 김민기 특집 1회 방송 첫 번째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김민기 노래들을 한꺼번에 테이프를 많이 사서 이제 듣기도 했었다고요. 이때에 양희은의 노래 테이프도 좀 제가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는 제목이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이 타이틀곡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록수 이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짐작에는 처음에 발표할 때는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고는 노래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상록수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1997년인가요? IMF라고 해서 외환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이런 이 시기인데 이때 박세리 골프 선수가 미국 LPGA에서 LPGA라고 하나요? 예. 그 미국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박세리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이 상록수를 배경 음악으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록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민기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건데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획기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중현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이 김민기인데 신중현은 그러니까 대중가요 연주하고 편곡 등 형식 면에서 혁명을 일으켰다면은 내용 면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김민기라고 평가를 해놓은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걸 봤었거든요. 그러면 내용면이란 뭐냐면은 노랫말과 감성, 메시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렇게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용면에서 김민기가 이렇게 대중가요에서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지윤 어린이가 부르는 백구. 역시 김민기 작곡입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 낳았지
자, 이 백구라는 노래를 들으면은 물론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양희은이 부른 상록수 가을 편지 아침 이슬을 들었잖아요. 예. 양희은이 부른 백구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양희은이 부른 백구도 괜찮지만은 이지은 어린이가 부른 노래도 백구가 상당히 이제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불러서 그럴까요? 예. 그런데 이 이제 김민기 노래의 노래를 이제 김민기를 얘기하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뭐 좀 저항적인 이렇게 이런 노래 저항의 아이콘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백구라는 노래를 보면은 뭐 전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김민기가 휘바람을 잘 불렀었대요. 그래서 김민기가 이제 직접 휘바람으로 이제 녹음도 했는데 그것이 눈길 그 사이 천리길이라는 김민기 노래에 휘바람이 들어가 있대요. 본인의 휘바람. 혹시 이제 궁금한 분은 휘바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궁금한 분은 눈길 그 사이 천리길 이 노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김민기가 작곡한 백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김민기 본인은 여러 가지 이제 작곡도 했지만은 그렇죠. 공연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 김민기라는 사람을 그 저항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규정지어를 하는 것을 그렇게 마뜩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김민기 노래를 이렇게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김민기 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빚을 진 마음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물론 지금 지금 2024년에 와서는 뭐 다른 뭐 얘기들도 많죠.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김민기 노래를 들으면은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빚을 진 마음, 이제 어떤 생각은 있는데 행동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렇게 불편한 마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예, 글쎄 1970년, 80년 이런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MZ세대들은 또 뭐 다른 느낌이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노래가 또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늙은 군인의 노래이지 싶습니다. 자, 이 노래는 역시 양희은 버전도 있긴 한데 김민기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려운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 부냐 만난 것 먹고 부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다시 모돌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깨인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다 갔네. 다시 모돌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하늘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다시 모돌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김민기 노래 이제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거쳐서 살아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느끼는 김민기 노래에 대한 이제 감정은 느낌은 뭐 조금씩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공감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오지 않는 지금 세대, 그 이후 세대는 김민기 노래를 어떻게 들을까, 감상할까, 그 느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이제 김민기 노래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네. 그렇죠. 민중가요라고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늙은 군인의 노래도 보면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군부가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쥐고 있어서 정치적인 이렇게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군부에서 휘두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늙은 군인의 노래가 그냥 뭔가 군인들에게 그냥 그 뭐죠? 패배 의식? 뭐 하여튼 뭐 이 비슷한 그런 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역시 이제 금지곡이 되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김민기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민기 노래의 특징은 정치적인 구호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부정 불의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까?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노래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김민기 노래가 이제 노래 말이 삶의 절박함을 신음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애처로운 영혼의 속삭임을 노래했다. 애처로운 영혼의 속삭임? 글쎄요,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평가들 중에, 김민기 노래에 대한 평가들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이제 공감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민기 노래는 이제 바탕이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 사람에 대한 연민. 뭐 사실 이거면은 뭐 최고의 이렇게 평가 아닌가요? 김민기 노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노래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대중가요에서 최고로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인가요? 아니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빼야 될까요?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 김민기 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언테나 서성훈의 엉뚱말랄 라디오입니다. 다음 곡 듣고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민기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꽃 피우는 아이. 우리 부모 병들어 누우신 지 3년에 뒷산에 약초뿌리 모두 캐여드렸지.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병드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아침이면 찾아와 울고 가던 까치야 나 떠나도 찾아와서 우리 부모 위로하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앞서가는 누렁아 왜 따라 나서는 거냐 돌아가 우리 부모 보살펴 드리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병드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좋은 약 구해갔고 내 다시 올 때까지 집 앞에 느티나무 내 빛을 편치 마라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네, 꽃 피우는 아이 잘 들으셨나요? 자, 이 이제 포크 음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김민기 특집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제 노래의 고향은 어디일까? 제가 왜 가요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좋아했던 노래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포크송이었거든요. 포크음악. 그래서 포크음악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민기라는 이렇게 확실한 가수이면서 작곡가 이분을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특집 방송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포크 음악이 이제 저에게 어떻게 해서 제 가슴 속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포크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반주는 최소화시켜서 반주는 최소화시켜서 포크를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는 이게 포크 음악의 이렇게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노래 중에서도 목소리에 이제 그 가수의 목소리에 조금은 감동을 잘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포크 음악에 이제
포크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나 봐요. 예, 이번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기 초기 여인 이제 노래 중에서 이 꽃 피우는 아이가 이제 1971년 봄에 발표한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제 아마도 이 노래는 제가 그냥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이후에도 발표한 곡이 많은데 이 노래는 좀 김민기 특집 방송에 꼭 끼워 넣고 싶었습니다. 김민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제 한번 잠깐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요. 공장 노동자로서도 조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농부로서도 상당히 조금 그런 세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김제에서도 그랬고 저 경기도 전곡, 강원도 전곡인가요? 전곡에서도 뭐 참깨 농사도 지었고 그리고 민통선 이북인가? 민통선 그 근처에서도 논농사도 지었대요. 그리고 보령 쪽에서는 탄광의 광부로서도 일한 적도 있고 그리고 한살림 운동에서도 좀 관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런 체험이 이렇게 살아온 과정이 김민기의 이렇게 노래 작곡을 하는데 상당 부분 작용을 했겠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다양한 노래를 작곡하는데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민기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인데요. 김민기 특집 두 번째 방송이었고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김민기 노래를 지금 들어도 참 가슴 먹먹하게 합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일까요? 신나게 뚱땅거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 세상. 나는 지금 무엇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민기 노래 두 번째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도 못다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10시간쯤 더 방송을 하면은 해결이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다음 20회 방송은 포크 음악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엉발지기 서성원이었습니다. 김민기가 부르는 친구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엉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든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